안녕하세요, 모먼트 키트입니다. 오늘은 스냅 단추가 달려있는 똑딱이 가죽 카드 지갑 만들기 튜토리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고급 이태리 가죽만을 사용하여 키트를 구성했으며 실용적이고 고급스러운 가죽 지갑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받으신 키트의 구성품입니다. 동봉된 안내지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모먼트 키트 유튜브로 바로 연결되며 아래 적혀있는 유의사항도 반드시 읽어주세요.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와 재료가 모두 들어있는 올인원 DIY 패키지입니다. 저렴한 가죽이 아닌 이태리 고급 소가죽을 사용하였고 내구성과 디자인 완성도를 높인 키트입니다. 예쁜 사선땀이 나오는 새들 스티치를 배워볼 수 있는 사선 모양의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이 모두 들어있는지 확인 후 만들기를 시작해주세요. 라이터, 쪽가위, 은펜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별도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만드는 스냅 카드 지갑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죽 공예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각 단계별로 영상을 우선 시청하시고 영상을 잠깐 멈춰 놓은 뒤 작업에 임해주세요. 가죽 공방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도 제대로 된 가죽 공예를 배워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준비했으니 차근히 따라와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본드 헤라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수성 본드를 꺼내어줍니다. 카드 지갑 오른쪽에 가죽 고리를 달아줄 건데요. 이 자리에 부착될 예정입니다. 올바른 위치에 실수 없이 부착하기 위해 먼저 표시를 해줄 건데요. 영상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우선 타공된 부분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가죽을 접을 때 반드시 가장 위쪽에 위치한 구멍은 남겨두고 본드칠을 해야 합니다. 이 구멍입니다. 이 부분을 남겨두고 본드를 칠해 주셔야 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구멍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표시하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부착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수성 본드를 본드 헤라로 소량 묻혀주고 2에서 3mm 정도의 폭으로 세밀하게 칠해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위쪽 구멍은 빼고 칠해줍니다. 타공된 구멍을 피해서 2에서 3mm 정도로만 칠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최대 5mm까지 칠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타공된 구멍에 본드가 발리는데 너무 여러 번 혹은 두껍게 칠하게 되면 바느질할 때 빡빡하게 걸리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최대한 얇고 균일하게 한 번만 칠해주세요. 본드를 칠하는 과정이 지갑의 완성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지켜서 칠해주세요. 이렇게 끝부분까지 칠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는데요. 이 마지막 구멍은 본드를 칠하지 말고 남겨주는 것 잊지 마세요. 이렇게요. 이제 고립감을 부착해 줄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도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은펜으로 표시해서 보여드릴게요. 고립감 끝에 2에서 3mm 폭 앞뒤로 본드 칠해줍니다. 다 칠했다면 본드가 투명하게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고립감을 부착하는 위치는 위에서부터 4번째 구멍입니다. 사실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부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본드가 다 말라서 투명해지면 이제 접어서 부착해 줄게요. 맨 위에 타공 부분 한 칸 남기고 부착하는 것 잊지 마세요. 본드가 완전히 말라서 투명해진 뒤에야 본드를 바른 구간만 서로 달라붙어 접착이 되는 원리입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맨 윗부분 타공만 남기고 부착해주세요. 이 부분이 바느질할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화면처럼 본드가 들뜨지 않게 힘을 주어 손가락으로 꾹 눌러줍니다.
들뜬 곳이 없는지 잘 체크하여 부착해 주세요. 집에 이런 작은 망치가 있다면 두드려 주어도 좋습니다. 이제 바느질 단계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바늘 2개를 실 양 끝에 연결하여 바느질을 하게 됩니다. 실의 길이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느질할 부분의 길이를 재어줍니다. 이렇게 실을 대고 대략적으로 잰 후에 이 길이의 4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쪽가위로 실을 잘라줍니다. 이 실의 양 끝에 바늘을 각각 하나씩 연결할 건데요. 먼저 바늘 구멍에 실을 넣어주고 길이가 짧은 끝부분 쪽을 향해 바늘을 실의 중앙에 관통시켜줍니다. 매듭을 짓지 않고도 실을 바늘에 고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 가닥이 뭉쳐있는 형태의 실의 중간을 뚫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을 구멍에 넣고 길이가 짧은 쪽으로 바늘 끝을 돌려서 실의 중앙을 관통하듯이 찔러줍니다. 그리고 짧은 쪽 실을 아래로 쭉 당겨주면 이렇게 매듭을 묶지 않아도 고정이 됩니다. 당겨보시면 실이 빠지지 않고 고정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들 스티치는 바늘 2개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반대쪽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끼워주세요. 그럼 이제 바느질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아까 본딩 작업 때 남겨두었던 구멍에 바늘을 꽂아줍니다. 전체 실 길이의 중간 지점이 타공된 구멍에 오게끔 당겨주세요. 중간에 위치하게끔 놓고 시작해야 나중에 실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실과 바늘을 잡고 바로 옆 구멍에 꽂아줍니다. 앞에 한 땀이 생긴 것 보이시죠? 이제 뒤집어 뒷면을 보면 실과 바늘이 모두 뒤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중 오른쪽 실과 바늘을 잡아 바로 옆 왼쪽 구멍에 끼워줍니다. 그럼 이렇게 뒷면에도 한 땀이 생기게 됩니다. 좌우로 실을 팽팽하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앞뒤로 한 땀이 생겼습니다. 첫 땀은 튼튼하게 바느질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감기를 해줄 건데요. 앞쪽에 나와 있는 실과 바늘을 잡고 왼쪽 구멍으로 되감아 줍니다. 이제 뒤로 넘어간 실을 앞으로 돌려놔야 다음 땀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실과 바늘을 왼쪽 구멍에 꽂아주세요. 첫 땀과 마지막 땀은 무조건 되감기를 하여 튼튼하게 작업해주세요. 이제 다음 땀을 위해서 앞쪽에 있는 실과 바늘을 오른쪽 구멍에 찔러주세요. 뒤집어줍니다. 오른쪽 실과 바늘을 왼쪽 구멍에 찔러 넣어주면 됩니다. 좌우로 힘을 주어 튼튼하게 잡아당겨주세요.
앞면은 예쁜 사선땀이, 뒷면은 고른 일자땀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땀부터도 되감기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가죽 고립감을 튼튼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4땀 정도는 모두 되감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되감기 하는 장면은 쭉 보여드릴 테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앞, 뒤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가죽 두께 때문에 바늘이 잘 안 들어갈 경우 동봉된 천을 책상에 대고 바늘을 힘주어 밀어줍니다. 이 부분까지만 되감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 땀씩 새들 스티치를 진행해 주세요. 한 면을 끝까지 바느질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땀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되감기를 해줄게요. 마지막 땀도 똑같이 앞, 뒤 새들 스티치를 해주고 실을 마감할 때는 앞면보단 뒷면에서 마감하는 게 상대적으로 깔끔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실을 되감아 뒤로 보내줍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실을 쪽가위로 2mm 정도만 짧게 남기고 잘라내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정도는 조금 길게 자른 편입니다. 이것보다 더 짧게 잘라야 2mm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만 남겨놓고 라이터를 준비해 줍니다. 라이터로 실을 직접적으로 태운다는 느낌보다는 불의 열기에 의해 실이 녹아 매듭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1, 2초간 녹여서 마감해 줍니다. 너무 오래 대고 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완성되었습니다. 앞면은 가지런한 사선땀이 완성되었고 뒷면은 고른 일자 바늘땀이 완성되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바느질을 하는데요. 따라서 나머지 한 면은 이렇게 돌려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아까 알려드린 방법으로 매듭 없이 실을 새로 연결해서 바느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꼭 대감기 하는 것 잊지 마세요. 더 튼튼한 지갑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제 단면을 마감해 볼까요? 베이스 코트를 꺼내줍니다. 투명한 단면 마감재로 가죽 제품의 단면에 도톰하게 올려 밑작업을 해줍니다. 그 전에 사포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가볍게 밀어주세요. 동봉된 면봉을 활용하여 베이스 코트를 발라줍니다. 발라서 흡수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면에 도톰하게 올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옆으로 흘러 넘치지 않게 세심하게 발라주세요. 가죽면에 묻었다면 재빨리 손으로 닦아내어 주세요. 재빨리 닦아내지 않으면 자국이 남게 됩니다. 이 단면에만 베이스 코트가 잘 발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작업해 주세요. 이렇게 세밀한 부분을 칠할 때는 아까 사용했던 바늘을 이용합니다. 바늘 끝에 묻혀서 좁은 곳에 올려보세요. 보다 정교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빈틈없이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발라주세요. 완전히 굳을 때까지 만지지 않고 말려줍니다. 다 마르면 이렇게 매끈하고 투명하게 변합니다. 이제 컬러 엣지 코트로 마무리해줄 차례입니다. 면봉에 콕콕 묻혀서 단면에 올려줍니다.
베이스 코트를 올려서 1차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컬러 엣지 코트가 매끄럽게 올라갈 거예요. 베이스 코트와 마찬가지로 다 마르기 전까지는 절대 어디든 닿지 않게 해주세요. 역시나 세밀함이 필요한 곳은 바늘을 활용하여 발라줍니다. 반드시 베이스 코트가 완전히 마르고 컬러 엣지 코트를 발라야 합니다. 완전히 마르고 나면 이제 오링을 끼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고급스러운 가죽 카드 지갑이 완성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이태리 소가죽 소재인 것은 물론이고 가죽공예의 기본을 익혀볼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알차게 구성해 보았는데요.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가죽 지갑이 탄생했습니다. 만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궁금하신 사항을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께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 드릴 수 있는 더욱더 다양한 가죽공예 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